하다 대통령의 장모 징역형도 전 정부 탓입니까? 그 검찰이 바로 윤석열 검찰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를 위조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강변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하는데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십시오. 이제 하다 윤 대통령의 장모의 징역형도 전 정부 탓입니까? 미안하지만 그 검찰이 바로 윤석열 검찰입니다. 그 당시에도 윤석열 검찰은 장모의 있는 죄를 빼주려 갖은 애를 썼습니다. 검찰의 노력으로 사기죄가 빠지지 않았다면 최소 5년의 형량은 나왔을 겁니다. 무리한 기소라니 가당치도 않습니다. 누가 최은순 씨한테 통장 잔고를 위조하고 사기를 벌이라고 강요를 했습니까? 협박을 했습니까? 정말 뻔뻔합니다. 억지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 같은데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 뉴스조차 못 보게 하려고 방송장악에 혈안이 된 것입니까? 번지수를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습니다. 최 씨의 통장 잔고 위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전 윤핵관 장제원 의원입니다. 장 의원에게 험지 출마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 설마 대통령 장모의 실형에 대한 보복입니까? 아무리 대통령실 공천받기가 어려워도 그렇지 어떻게 공당이 대통령 장모에 대한 대법원의 징역형 선고를 두둔합니까? 그럴듯한 단어들을 붙여놓으면 다 말이 되는 줄 압니까?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국민의 법상식을 조롱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억지 부릴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고 권고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과 관련해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은 적반하장식 태도에 대해 사과하고 부인의 비리 의혹 특검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은 사람들이 장모 비리를 지적하자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며 펄펄 뛰었지만 장모에 대해 큰 소리친 건 완전한 거짓말로 판명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알고 보니 장모의 비리 의혹은 사실이었고 장모의 행적을 보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재산을 축적했나 싶을 정도로 어지럽다며 어찌 저런 집단이 대통령 가족 임내하고 설친단 말이냐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판결이 확정된 만큼 마땅히 대통령은 그때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대해 사과하고 부인 비리 의혹 등 다른 의혹들도 특검을 포함해 예외 없이 진실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윤 대통령이 내세운 공정과 상식이 거짓이 아니었다면 자기 자신과 가족, 주변에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부터 답할 차례라며 특검 등을 군소리 없이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오늘 공식 논평을 통해 처음부터 이 사건은 민주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공격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시작됐고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많은데도 최 씨가 윤 대통령의 장모라는 정치적 이유로 가혹하게 실형 1년이 선고된 건 이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특히 최은순 씨의 사문서 위조는 상대방의 사기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소가 발생한 일이라며 판결로 확인된 피해 금액만 50억 원이 넘는 최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확실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최은순 씨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이 사건의 본질을 정치적 이슈로 호도하는 정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은순 씨의 범행은 지난 2013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최종 유죄가 확정되기까지 10년이 걸린 겁니다. 법정 공방 과정에서 이미 범죄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늑장 또는 축소 수사를 한다는 지적도 반복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오늘 확정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김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해 장모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장모가 김모 신한저축은행 직원과 공모를 해서 이 잔고증명서를 위조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최 씨의 범행은 이미 법정에서 확인됐습니다. 2015년 최 씨는 부동산 투자 동업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이 동업자 재판에서 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가 밝혀진 겁니다. 증인석에선 최 씨는 증명서 위조를 인정하면서 그 일로 처벌받으면 받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사법 처리는 없었고 검찰은 정치권이 의혹을 제기한 뒤인 2020년에야 최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에선 법원이 검찰 처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잔고증명서 위조는 모두 4번, 실제 이걸 쓴 건 3번이었습니다. 부동산 투자 분쟁 재판에 1번 냈고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릴 때 잔고가 충분하다며 2번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동업자에게 3번 모두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최 씨에겐 법정에 낸 것 1번만 적용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제외된 건 다소 의문이라며 이유를 밝히라고 검찰에 주문했는데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이후 크게 쟁점이 되진 않았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동업자들 모두 유죄를 받은 것과 달리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한 건 맞지만 최 씨가 관여했는지 검찰이 충분히 증명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